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에 민주당 일부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가 있었던 날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당대표 퇴진 여부를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수위 높게 비판하기도 했죠. 오늘은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당내 현안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추모 리본도 보이는데 오늘 다녀오셨죠, 빈소에? 예, 계속 있었고요. 예. 인천공항 가서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을 맞았습니다. 예. 맞았고 서울대병원까지 같이 갔고 예, 여기 출연하기 전까지 빈소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의원님께서 정청래 대표에게도 직접 알리셨다고요? 예, 계속 그때 정청래 대표는 뭐 특강 중이었기 때문에 예. 현장하고 베트남에 이제 저희 의원들이 당 대표께서 보내신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현지 상황을 자꾸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위중하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주도에서 바로 상경을 해서 9시 15분, 20분 정도 비행기를 저희 예약을 했습니다.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그 사이에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직후에 제가 당대표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조금 전에 빈소를 찾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첫 보좌진으로 알려진 유시민 작가 예. 등 이 전 총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정치 인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와 좀 어떤 인연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정말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고 하실 일이 많은데 너무 아까운 나이에 가셨는데 저는 처음 뵌 거는 기자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님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를 처음 한 직후였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총리님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행하는 것처럼 기자실에서도 이제 흡연이 가능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담배를 태우시면서 지금까지도 태우셨습니다만 그 중요한 묵직한 현안들을 정말 막힘없이 기자들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래서 정말 똑똑하신 분이구나,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에 늦게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당선된 직후에 소수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제 손잡고 우리 한민수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그날 몸도 불편하시는데 이렇게 약주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해서 그때 총리님 몸도 불편하시지만 그해 7월에 있는 제 지역 사무소 개소식에 오실 수 있냐. 근데 예. 거기를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3층에 또 옥상에서 하니까 4층 건물이라 계단이 되게 좁고 예. 올라가기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승강기가 없었군요. 예,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붙잡고 올라오셔가지고 한민수가 정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정말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안에 조문을 한다고 했고요. 뭐 경호상의 이유로 시간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중에 영상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꼭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당무 아니고서는 일단 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좀 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당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주 이미 한 차례 조금 파열음이 났는데 일방적인 기습 발표다. 근데 여전히 당내 반발이 큽니다. 지금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합당에 아예 반대를 하겠다는 의원님들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정확하게 왜 합당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당 대표께서 전격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로 기억하는데 당 대표가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정치권에서 정당 간의 합당을
이게 뭐 합당 선언은 아니거든요. 분명한 합당을 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합당 제안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논의됐을 경우 예. 그게 어떤 보안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합당 제안 단계에서 그 전부터 이루어졌을 때 실제 합당으로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가 그 전에 아마 두 분만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오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발표되기 전날 전격적으로 두 분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공유를 못한 이유로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아까 보안 유지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 같긴데 네. 그것에 동의 안 하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안을 유지할 일이냐. 같이 물밑에서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당내 파열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적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외부에 많이 알려졌을 때 예. 뭐 실제 추진 동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안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안해놓고 지금부터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도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 보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 당원이 투표를 하고 전당원 투표 전에는 전당원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도 기간이 끝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토론을 가질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당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합당이 맞지 않다거나 예. 아니면 절차의 문제를 들어서 추진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다면 그게 투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원들이 지금의 합당이 꼭 필요하고 정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 한 분이라도 하나라도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이런 판단을 내려주시면 그 이후에 또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게 팩트라고 하면서 대통령 팔지 말라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 부분은요.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사전에 이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은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에 지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세세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저 역대급입니다. 한 8개월 됐지만 이렇게 높은 지지와 정말 보수가 됐던 누구도 그 보수 이상의 강경하신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님 일 잘한다는 거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권 초기에 일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팔아서 그 판다는 의미는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그럴 거라고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 도착해서 조문을 하는 장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촬영이 됐고 청와대에서 공개가 가능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족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주로서 가족뿐만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화면 우측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문을 하고 위로를 건네는 모습 보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 예, 부인이십니다. 이죠? 예, 사모님이신데요. 예. 서로 김혜경 여사와 끌어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총선 때도 함께 당시 국회의원 선거 대승을 이끌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해찬 전 유시민 총리가 작가도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말 정치적 멘토 예. 역할을 하셨고 4번의 민주정부 탄생에 모두 기여하신 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큰 인물이시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대통령 내외의 빈소 모습도 저희가 빨리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합당 이야기로 좀 예.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 진퇴를 이현주 최고위원 비롯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당대표가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합당을 제안하고 당원에 따라서 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묻게 됩니다. 찬성을 받으면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전 당원대회를 열든지 아니면 수임기구를 지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절차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저희들은 덧셈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뭐 다른 말씀들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네. 정말로 단 한 표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정말 1, 2%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지지율이 높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또 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표라도 더 모으겠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힘을 합쳐보겠다.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6.3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기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진정성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아니다 판단하면 더 이상 추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보실 때 우리 권리당원들, 우리 당원 주권 시대에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예. 저 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가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대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당대표의 진퇴 문제까지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개인의 영달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전제까지도 정청래 대표 연임용 제안 아니냐.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분석이 어딨냐. 아니 조국 대표가 합당해서 들어오면 당대표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건데 그게 가능한 분석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권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인기가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과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 들어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수석 분석처럼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목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건데 그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다음 정치적인 뭐 스텝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길 걸 전제로 해서 이걸 한다? 저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나 우리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오로지 6.3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승리를 목표로 뛰는 거지 그 다음에 8월에 돼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당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연임 생각에 정말 꽂혀 있다면은 굳이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원들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석은 좀 잘 성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당 방식 놓고요. 지난 네. 주말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흡수합당처럼 들리는 발언을 해서 공개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흡수합당론은 그러면 배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논의 선상에서 그냥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계속 논의는 되는 겁니까? 제 죄송스럽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계는 제안을 하고 각 당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당 당원들 모두가 합당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면은 그다음부터 실무 테이블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 민주 세력들이 모두가 들어와 있고 여러 뭐 합당이랄지 이런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중심의 여러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건 맞는 거죠. 다른 질문 드릴 게 많아서 합당 관련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도층 확장이 민주당이 필요한데
소위 뭐 쉽게 말해서 더 왼쪽이라고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면 네. 중도층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합당 자체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고 예. 저는 일견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정치인 한민수가 보는 분석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과연 중도층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측의 지지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윙 보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 민주당을 도와야 되겠어. 이재명 대통령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가 튼튼하게 가야 돼.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합당도 하고 합당을 제안한 거고요. 힘을 합쳐서 예. 치열하게 논쟁 끝에 더 좋은 정책, 정말 6.3 지방선거 때도 정책을 내놓고 또 양당이 서로 힘을 합침으로써 국정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뭐 조국혁신당의 낸 의견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들이 잠시 주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은 제 당원들이 원해서 합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될 겁니다. 어떤 5개 광고물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국회법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법안들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 당으로서 입장을 낸다면은 더욱더 우리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너지 그렇죠. 그런 시너지 효과가 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안정적으로 집권당은 일 잘하고 또 개혁적이고 민생을 챙기는 걸 정말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서 부담이나 짐을 덜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정말 저는 가치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란색으로만 모두 갖다 쓸 수 있느냐. 정말 전 대통령 대단하신 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 3번의 국회의원을 했고 뭐 저쪽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국힘도 인정하는 그분을 발탁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에서도 청문회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청문회를 거쳐서 이해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소명이 좀 미흡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어떤 통합의 의지 그리고 정말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든 쓰겠다는 정말 실용주의적 접근 이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 인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인사 검증 시스템이 너무 안 됐던 거 아니냐. 다음에 통합 인선 하려고 해도 또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퇴색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오거든요.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이제 인선에서 낙마가 되거나 이렇게 좀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히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 그때 또 개선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와대에서 개선을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저도 기자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그 이제 아주 막내 비서관한테 그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 검증에서 드러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좀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통합 인선 계속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다음은 누가 될까가 많이 궁금한데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이긴 하지만 뭐 당에서도 제안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루트로. 혹시 뭐 기획예산처 장관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라든가. 당에서 이건 사실 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해운 후보자, 장관 후보자 발탁할 때도 정말 대통령이 뜻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논란이 돼서 보수 진영 발탁을 하신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만 그거 관계없이 저는 우리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성정을 알거든요. 조금은 아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본인이 또 청해서 모셔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보군요. 인선에 대해서. 인선은 일단 대통령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너무 출범 이후에 계속 좀 붕 뜨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게이트라는 말이 언론에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경 시의원 어제 사퇴해서 이제 뭔가 짐을 덜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현직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한 정황 등등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물론 김경 시의원이 이제 뭐 시의원도 아니군요. 예.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무소속인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일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제도도 그렇고요. 시스템도 다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뭐 내부 싸움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했는데 정말로 결격 사유가 명확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랄지 성비율랄지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우리 민주당은 모든 억울한 컷오프를 하지 않고 경선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어떤 특정인의 입김이나 들어갈 걸 배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김경 전 시의원처럼 무슨 뭐 돈가방 쇼핑백을 줄 이유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런 부적절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이런 일이 지금도 있나 할 정도의 사건은 파헤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언론이랄지 여러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뭐 일종의 지라시죠. 밭그릿 보면은 좀 근거 없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산되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뭐 A 의원이 실명이 거론됐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 전 시의원과 뭐 누구 A 씨와의 대화에 나오는데 그분들은 뭐 제 이름을 거론했다고 제가 만나지 않고 전혀 제가 그런 걸 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발표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그 공천 시스템 다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서울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뺀다. 이거는 맞는 건가요? 저희 이제 중앙당의 지침으로 가급적이면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위원장들은 공관위하고 재심위에 정말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사안이 오늘 아침에 터져서 요걸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고 인천공항에 있다가 그런 속보를 보고 저희들끼리 정책위장도 계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하고 저희 당정협의가 바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재경 의원들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걸 하기 전까지는 어떤 우리 국회와 아니면 정부 등하고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뭐 의견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1월 말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저희들이 예산국회였고요.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도 있었고 재경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도 5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4개를 냈고 국민의힘 의원이 1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심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단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정부에서도 청와대도 긴급 회의를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급히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가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는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나 국회가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